여자는 사랑을 할 때 몸이 열리지만 남자는 몸이 열리고 나서 사랑을 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남자한테 가 가지고 "저랑 오늘 섹스해요." 이러면 남자들은 거절을 하더라도 억지로 거절을 했더라도 '내가 아직 잘 나가. 저 여자한테 내가 인기 끌었어.'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남녀 갈등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남자가 불륜을 할 때 별개의 감정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건 뭐예요? 불륜녀한테 정말 연애하듯이 대하는 건 뭐예요? 그 남자하고요, 여자하고 그 성욕이 발동하는 그 뭐라 그럴까, 트리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긴 게 다르죠. 생긴 게 다르니까 성을 어떻게, 그 섹슈얼 메이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발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발동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남자가 성욕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여자가 섹스하자고 얘기하면 성욕이 느껴져요. 여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소개팅 해 가지고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남자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와 가지고 "땡씨 저랑 좀 호텔 가서 섹스하실래요?" 이러면 "어머 당신 미친놈이야?" 뭐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남자가 만난 지 차 마시고 1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여자한테 섹스하자고 한다? 또는 성적으로 스킨십을 한다? 그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과감한 스킨십을 한다거나 나를 유혹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불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그 성욕이 발동하는 트리거가 여자가 유혹하면 그냥 딱 하고 발동하게 돼 있어요. 여성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면 남자는 성적으로 성욕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는 특별한 감정 없었는데 불륜이 됐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 높은 여자 앞에서는 남자들이 꼼짝 못 합니다. 끽소리 못 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웠던 왕이 누구예요? 연산군 아닙니까, 연산군? 근데 그 연산군을 끽소리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장록수죠.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 기생이 이제 성적으로 이제 과감하게 왕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폭군도 여자의 성 앞에는 무력해진다. 그래서 그 별개의 감정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 여자는 사랑을 할 때 몸이 열리지만 남자는 몸이 열리고 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달라요. 이거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어요. 그 생물학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섹슈얼 셀렉션 해 가지고 성선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하는 것이다가 정설이에요. 짝짓기 결정권을 여자가 들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너 나랑 오늘 섹스하자." 그러면 "네." 하는 존재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땡땡 씨 나랑 오늘 섹스해요." 이러면 "당신 미친놈이야!" 막 이럴 거잖아. 그런데 남자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라니까.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남자한테 가 가지고 "저랑 오늘 섹스해요." 이러면 남자들은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먹혔어.' 설령 뭐 사회적 어떤 이유 때문에 억지로 거절을 했더라도 '내가 아직 잘 나가. 저 여자한테 내가 인기 끌었어.'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남녀 갈등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갈등은 그 섹슈얼 셀렉션의 성선택권을 발동하는 그 방법과 번식 전략의 갈등이에요. 제가 제 강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 그 강의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 진화 심리학 내용에. 근데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요, 여성과 남성은 어떤 가장 그 차이가 있냐면 생물의 제1 목적은 뭐냐면 번식입니다. 생물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얼마나 많이 퍼뜨리느냐예요. 나의 유전자를 퍼뜨리지 못하면은 그 종이 멸종되죠. 근데 멸종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멸종되고 싶은 생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많이 뿌려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100 명이면 100 명과 섹스를 다 해야 그 번식이 되겠죠. 번식이 유리해지겠죠.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가장 괜찮은 놈 1 명을 골라 잡는 게 번식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1 년에 1 명이에요. 정말 진짜 애 낳는 공장처럼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1 년에 1 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남성과 섹스를 한다 그래도 번식이 유리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괜찮은 남자를 골라 잡는 거예요.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나 섹스하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걸러내기부터 해야 돼요. 그게 번식 전략이에요. 그 남자들이 성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땡땡 씨 저랑 섹스해요." 그러면 "어머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걸러내는 것이 그게 여성의 번식 전략이다. 걸러내면서 괜찮은 걸 내가 추리는 게.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섹스해요." 그러면 "네." 하고 나서 바지를 탁 내리는 게 그게 번식 전략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생긴 게 그렇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하더라도 남자는 마음이 없어도 불륜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불륜녀에게 정말 연애하듯이 대하는 건 뭐예요? 그건 섹스를 했잖아. 섹스를 했으면 좀 밥도 사 주고 선물도 해 주고 데이트도 해 주고 그래야죠. 그건 예의잖아요. 그죠? 예의니까 연애하는 그런 행동을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간녀 입장에서 그 남자하고 섹스만 하자고 했겠습니까? 연애한다는 마음으로 덤볐겠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원치 않아도 연애 관계가 됐을 것이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최근 5년 만난 남자와 헤어졌는데 제가 톡으로 서운한 말을 했더니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하고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어쩜 이런 일이 황당해서 당황스럽기도 어처구니 없네요. 이제 보니 또다시 차단 풀었더라고요. 이건 또 뭔 심리인가요? 특별한 심리 없어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까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 가지고 차단한 거고. 차단을 푼 거는 그냥 푼 거고 특별한 심리는 없습니다. 그냥 싫어서 그래요, 싫어서. 그런데 60 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니 얘는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차단까지 할 정도지? 그리고 왜 또 차단을 푼 거야?' 이게 지금 사실 속마음이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60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한테 냉철하게 지금 차단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속이 상하신 거야, 그게. 그 남자의 심리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저 남자가 나를 찰만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차였어. 그것도 막 차단까지 됐어. "선호 말 좀." 했더니 막 잘랐어. 나는 이렇게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대접을 받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상함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심리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건 실제 그 남자의 심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네. 나 같은 사람은 어찌 까지?' 이런 거라고. 굳이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풀 필요는 없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이유를 의미를 찾지 마시라고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이미 배 떠났는데 그 남자 잡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좋은 놈 만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과연 그 남자는 나를 왜 찾을까?' 내가 그 남자 맘에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은 냉철한 얘기로. 그래서 속이 좀 상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남자가 나를 찼으니까. 하지만요. 이런 생각 가져 볼게요. 내가 아무리 내 기준에는 괜찮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상대방 기준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학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맞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 있죠. 뭐 "보기 겨웠다?" 좀 부담스럽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5년 만나서 지겨웠나 싶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오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래 만나면 이제 지겨워질 수 있거든요. 마치 그 결혼과 연애는 좀 달라요.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정이 좀 이렇게 축축축 쌓여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 만나면 이제 권태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결혼 이유에 대한 어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또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그리고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된다. 그 남자가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뭐 가치가 낮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이제 외도 때문에 저를 방문하신 이제 아내분들이 계신데 막 들어오시면 그 아내분들한테 빛이 나요. 막 반짝반짝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전문직 여성이에요. 외모 괜찮아요. 전문직이에요. 게다가 얘기해 보니까 성격도 좋아요. 그럼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큰 문제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헌신적이고요. 참 괜찮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왜 났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여성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그 여성분이 너무 괜찮아서 바람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자기 그릇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자기 그릇에 맞는 사람. 그 남자의 그릇이 한 10 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자가 20 리터 30 리터짜리 큰 그릇이야. 그럼 거기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 남자를 미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연애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 접는 게 맞죠. 마음 접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일단 인간관계 리프로그램 강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일단 멘탈부터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녀관계 리프로그래밍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미리 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확 쥐어잡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 드릴까요? 홈페이지 얘기 나온 김에. 요게 인제 저희 홈페이지인데 마인드 리프로그래밍 요렇게 있죠. 저희 홈페이지는 단순히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방법만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들어오셔서 일단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시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시고 요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는 과정, 상처받지 않은 여자가 되는 과정 6 단계, 그리고 좋은 남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과정 16 단계 요거 들으시고요. 마지막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들어 놓으면 좋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내가 되는 과정 4 단계, 남편과 뜨거운 관계가 되는 과정 4 단계 요렇게 들으시면 웬만한 남자는 본인이 확 휘어잡고 남자 매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남편과 뜨거운 관계를 맺는 4 단계 리프로그래밍 이 과정은요. 이거 성교육 과정이에요. 성심리 과정이거든요. 완전히 19금입니다. 요 레벨 2 까지는 미성년자도 들어도 되는데 레벨 3는 미성년자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요 강의 들으시면은 편안하게 더 좋은 남자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메롱님 질문 주셨네요. 남편이 나르시스트입니다. 공감은 없고 폭언, 비난과 죄책감 유발, 부정적 감정만 계속 투사해서 너무 힘듭니다. 술도 안 먹고 제정신에 저런 말하는 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해서 폭언을 쏟아내고 뒤돌면 혼자 다 풀려요. 노력하면 할수록 인정도 못 받고 그냥 힘드네요. 정신과 다닌 지 6개월째인데 이혼이 답이겠죠? 본인이 아깝다고 저보고 결혼 잘한 거라고 주기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네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폭언하고 비난하고 죄책감 유발하고 부정적 감정만 계속 투사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폭언을 하죠? 그냥 남편이 막 가만히 있는데 아내분이 가만히 있는 남편이 와 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와 가지고 막 비난하고 폭언하고 막 계속 부정적 감정 쏟아내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이제 정신과를 가야 되거든. 본인 생각이랑 반대되는 말을 하면 수용을 못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시비를 걸어요. 원래 본인 생각이랑 반대되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수용을 못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혹시 메롱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원래 누군가가 화내는 거를 많이 두려워하십니까?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나요? 좀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화를 내는 걸 원래 성격적으로 메롱님께서는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속상한 말을 한다거나 또는 나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싫다. 그런 것도 있는데 남편이랑은 유독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분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반대되는 말을 해도 다 "그래, 그래, 그래." 이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요, 메롱님. 그래 가지고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나르시시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나르시시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오해하냐면요. 그냥 싫어서 그래요. 그냥 상대방을 싫어하면은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야. 지만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지만 안다고 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이타심을 바라거든.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이타심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남편이 요것밖에 안 해 줘요, 이타심을 나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100명 나르시시스트 환자가 있다면요. 여자가 99 명이고요. 남자 1 명이에요. 통계가 그래요. 100명 나르시시스트 중에 여자가 99 명, 남자 1 명. 실제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계적으로 진단 내린 걸 통계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남자들은 오히려 그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많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나르시시스트라고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라는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남편이 요만큼밖에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기적이야.' 그럼 이기심이 뭐예요? 나르시시스트잖아.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롱님은 남편한테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바라는 게 많은 게 잘못인가요? 그렇진 않다고. 지금 메롱님께서 남편한테 바라는 게 기대가 크다는 건 상상 사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대가 없으면요 안 살죠. 기대가 없으면 안 살죠. 남편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오해를 한다는 건요, 남편이 나에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남편이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바라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크면요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한테 이타심을 바란다? 그럼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사시겠죠, 메롱님은. 근데 내 남편한테 이타 바라고 있고 그 이타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좌절돼서 지금 속상해서 정신과까지 다니고 계신데, 그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그 이타심을 바라는 마음이 좌절되신 거라고요? 그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왜냐면 이 남편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라고요. 이거 지금 메롱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치 대학 입시에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 자신을 그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야.'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과 같은 심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타심을 이만큼 바랬어요. 근데 100 가지를 바래요? 내가 바라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한테 이타심을 100 가지를 바라는데 내가 한 60 내지 70 가지 정도는 내가 이루어냈어. 얻어냈어. 그러면 '아 30-40 가지는 내가 포기하고 살지.'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100 가지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1 가지밖에 못 얻어내 남편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야. 이기적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바라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바라는 건 바라세요. 대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원하는 걸 이루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메롱님. 그냥 남편에게 이타심만 바란다고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세상에 공짜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남자 살살살살 꼬셔 가지고 막 돈도 뜯어내고 원하는 거 다 얻어내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여우같이. 메롱님한테 지금 필요한 능력은 그거라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잘해 주기만 바라고 있으면은 본인만 계속 좌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메롱님? 그러니까 살살살살 이렇게 꼬셔 가지고 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 주길 바라는 건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의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거든요. 근데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정확한 원인이 뭐냐면 유아퇴행이라고 합니다. 그 유아퇴행이 뭐냐면 내가 애기짓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짓이 구체적으로 또 뭐냐면 그냥 울고만 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주잖아요. 애들은 "응애 나 울고 있어. 나 정신과 다니고 있어." 이러면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애기가 어떡해?" 하면서 막 엄마 아빠가 와서 그거 다 알아서 다 해 주잖아요.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알아요. 마치 점쟁이처럼 내가 울기만 해도 "어머 너 기저귀가 갈 때가 됐구나. 어머 내가 너 재워 줄게. 어머니 젖 먹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부모는 다 알아줘요.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나르시시즘이에요. 지금 오히려 나르시시즘은 메롱님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병이에요. 내가 애기처럼 "바라고만 있고 네가 알아서 해 줘야지."라고 하는 건 그거 병이에요. 그건 정신병 생기는 일입니다. 그게 정신병적 증상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르시시즘 빈도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나르시시즘 100 명이 있으면 99 명은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알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감해 주고 알아서 저한테 막 다 맞춰 줘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가 여성에게 나약함을 학습시켰습니다. 여성은 아이처럼 남자에게 보살핌 받아야 될 존재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비율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그만큼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롱님이 "남편이 저한테 가스라이팅해요."라고 하는 건 그 가스라이팅이 본인이 이미 당해 있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에게. 사회적 문화한테 가스라이팅이 이미 당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해 주길. 알아서 해 주길이라는 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고 전형적인 유아퇴행이며 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남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서 하늘에서 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성들이 남편한테 "네가 알아서 나한테 잘해 줘야지."라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메롱님께서 힘든 건 남편이 나르시스트라서도 아니고 폭언을 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막 그 뭐 가스라이팅을 해서도 아니에요. 본인이 남편의 이타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타심을. 그러면 이타심을 기대하는 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타심을 받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만 키우시면 돼요. 장록수는 연산군이 폭군이었어요. 장록수는 연산군이 막 사람들 목 자르고 막 난리치는 그런 엄청난 폭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거 다 얻어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정농단을 했죠, 장록수는. 매롱님은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건 능력이에요. 왕도 이렇게 살살살살 구슬려 가지고 원하는 거 다 얻어냈잖아. 그래서 그 왕도 장록수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 근데 매롱님은 왜 못 받아내요? 그걸 자존심 상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인간관계, 남녀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수동적인 여자도 맞고 공 같은 여자도 맞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가식적으로 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되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뀌어요. 수동적인 여자예요. 곰 같은 여자가 맞아요. 예,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이고 곰 같은 게 아니에요. 유아퇴행이에요. 유아퇴행. 그러니까 유아퇴행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 주길 바라는 그거를 남편에게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남편분이 메롱님의 친아빠는 아니잖아. 내 친아빠도 내가 나이 들어서 성인 여성이 되면 그렇게 못해 주는데 남편이 그걸 어떻게 해 줘. 그러니까 남편 승질을 내는 거야. "내가 네 아빠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인간관계, 남녀관계, 부부관계 순서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거 다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바꿔 드리는 강의가 저희 홈페이지 강의예요. 저희 홈페이지 강의는 단순히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이걸 하세요. 억지로 이걸 하세요. 이런 강의가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을 바꿔 드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적극적인 여자로 바뀌셔야 되고 여우 같은 여자로 바뀌셔야 됩니다. 국정농단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과도 다닐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인간강의 1-2 단계만 들어도 우울증 해결됐다는 분 너무 많아요. 정신과 다니다가 끊었답니다. 안 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힘든 거 아니야. 그럼 왜 힘들어요? 원하는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면은 정신과 왜 다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다니는 거라고.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정신과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 듣고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남편에게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 홈페이지 How to Life와 함께 정체성을 여우 같은 여자, 극적인 여자로 좀 꾸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하다가 안 되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잠깐 홈페이지 다시 보여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 1, 2 듣고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는 과정 1, 2 듣고 남편을 리드하는 아내가 되는 과정 1, 2 순서대로 6개만 딱 들으세요. 많지도 않아요. 딱 6개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과제들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시면서 여기다 남겨주세요. 온라인 심리 상담. 여기 온라인 심리 상담 게시판이거든요. 이거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남녀관계 2-1 과제, 부부관계 4-1 과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지금 회원분들이 뚜뚜님, 돌돌이님 이런 분들이 올려주셨잖아. 남녀 2-2 돌돌이님 이렇게 과제한 결과도 여기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 다 드려요. 그리고 요 고민 상담 듣던 중 질문이 있습니다. 대면 상담 치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예외인 사람인가요? 이렇게 어디서든 지금 못할 이야기들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서 질문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비밀 상담이니까 비밀로 저희한테 또 질문 줄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삶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우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여우 같은 여자 적극적인 여자 이런 사람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좀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여자애들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나요? 공부를 잘해서 능력을 키워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공부하나요? 예, 맞습니다. 남자아이들 학업 성취 높이는 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너 공부 잘해야 이쁜 여자 만나.
이거예요. 얼굴만 뺀질을 남자애들은 공부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들 좀 멍청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모여 있는 집단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외모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예. 남자아이들은요, 본인이 성장하는 동기가 뭐냐면, 생물학적 동기는 예쁜 여자 만나서 섹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해야 예쁜 여자 만난다."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자한테 "선택받아야 한다."라는 거 가르치세요. 지금은 네가 뭐 인기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네 20 살만 딱 돼서 후진 대학교 가면은, 거기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 가면 절대 아무도 안 만나 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져야 여자들이 만나 주지. 20살 이전에는 얼굴빨로 먹고 들어가는데, 스무 살부터는 대학교가 어디냐. 그리고 25살 이후 30 대면은 직업이 뭐냐. 그리고 40쯤 되면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거로 결정된다.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또또님, 전 바람 2번 피워도 안 떠나요. 흐흐. 맞아요. 갑은 그래요. 남녀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심리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바람 피워도 상대가 떠나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바람 피면은 뭐 헤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요, 여성분들이 "너 바람 피면 헤어질 거야."라고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바람 피면 나 떠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람 피지 말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바람을 펴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또는 남편이나 부인이 바람을 폈어. 그런데 헤어지지 못해. 왜 헤어지지 못할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그런 거죠. 뭐 배우자가 돈이 많아서, 배우자가 미인이라서, 뭐 이런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결정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심리적 우위를 차지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리적 우위가 높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우위가 높은 사람은요, 심리적 우위가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심리적 우위가 높은 사람은 바람을 펴도 낮은 사람은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떠나면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자신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또는 사업을 하면서 집에 한 달에 1 억씩 갖다 줘, 부인한테. 한 달에 1 억이야, 한 달에. 현찰로 부인 통장에 1 억씩 팍팍 쏴 줘. 그러면 이제 막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남자 바람 폈다고 바로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까놓고. 한 달에 1 억씩 내 통장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팍팍 꽂아 줘. 그 돈 내가 막 다 써도 돼. 상관없대. 그럼 내가 뭐 다 할 수 있잖아. 내 집에 내 어머니 아버지 집도 사줄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내 새끼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막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이혼을 해?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리고 돈 벌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자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남자를 어떻게 붙들어 놔야 될까요? 남자를. 어떤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 우위가 높은 여자일까요? 돈이 많은 여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성을 붙들어 놓는 전제 조건이 남자 입장에선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돈 많으면 내가 못 헤어지니까 내가 또 돈이 많으면은 남자도 못 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성 입장에서는 성적 지배력이에요. 성적 지배력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를 좋아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남자를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느냐예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똑같이 10,000원짜리 식당이에요. 10,000원만 내면은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10,000원 딱 주면 국밥 한 그릇, 이렇게 깍두기 하나 나와. 먹어 봤는데 뭐 맛도 더럽게 없어. 근데 배는 불러. 두 번째 딱 집에 가 가지고 10,000원을 딱 냈는데 막 이렇게 음식이 막 산의 진미가 쫙 나와. 그러면 그 10,000원 들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국밥 한 그릇에 맛도 없는데 깍두기 하나 나오고 이런 데 가요? 아니면 막 10,000원만 내면 산의 진미가 나오고 막 거의 뭐 미슐랭 막 스타 붙어 있고 막 이런 식당에 가요? 같은 돈이면? 후자죠. 그게 성적 지배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남편이 원할 때마다 섹스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성적인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요, 남편 원할 때는 항상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저 손님이 밥 달라고 할 때 밥은 다 줬어요. 근데 왜 손님이 안 와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손님 붙들어 놓는 능력, 그리고 여성이 남자를 붙들어 놓는 능력은 성적 지배력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이 달라요, 품질이. 그러니까 성적 지배력이 뛰어난 여성과 그 맛을 몰랐던 남성이 딱 만나 가지고 바람이 난다? 집으로 절대 안 돌아옵니다.
헤어졌다고 나서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예쁘면 장땡이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여자가 예쁘면 장땡일 것 같다? 그거는 마치 뭐냐면요. 식당에 가 가지고 간판이 예뻐요.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음식이 10,000원 내면은 코딱지만큼 요만큼 나와. 음식이 막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쪼끔 나오고 먹어보면 짜고 달고 맛도 하나도 없어. 겉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그리고 막 그릇에 너무 음식이 예쁘게 나왔는데 예쁘게만 나와. 맛은 하나도 없고 양도 적어. 그런 음식점 가겠어요? 그래서 예쁘면 장땡이 아니에요. 여자가 예쁘면 유리한 게 뭐냐면요. 삐작하기가 좋아요. 저 남자를 유혹할 때 넘는 턱이 낮게 형성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남자들이 못생긴 여자하고 만났는데도 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빠져들었냐. 아내분들이 와 가지고 이제 바람핀 여자 보니까 "그 여자 더럽게 못생겼던데 더럽게 못생긴 여자랑 왜 바람 폈냐." 우연히 한번 섹스를 했겠지. 그런데 부인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섹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단순히 섹스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밥을 차려줬다 안 차려줬다랑 똑같은 거예요. 밥도 일단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양이. 그리고 양만 많아야 돼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양 많고 맛있는 집에 가면 손님이 바글바글거리죠? 네, 손님을 붙잡잖아요. 똑같아요. 성도 똑같아요. 일단 성욕이 높아서 성행위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많이 요구를 하고 많이 잡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성적 지배가 잠자리 기술이냐라고 하는데 잠자리 기술과 비슷합니다. 정확히는 뭐냐면요. 잠자리 태도예요.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자리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인사를 해요? 손님이 딱 왔는데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놈이 있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후자죠. 그거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잠자리에 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적 지배력을 키우는 방법은 뭔가요? 잠자리 태도를 지배하겠다라는 태도로 잠자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남자를 죽여버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재밌게 막 이렇게 기술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 남자 죽여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방법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방법이 여기 있죠. 요게 남편과 뜨거운 관계가 되는 4 단계 리프로그래밍. 요 강의가 남자 죽이는 강의입니다. 예, 이게 성교육 강의예요. 쭉 보시면 남자의 몸과 마음을 조련하는 일이 아주 재밌게 바뀌실 거예요. 요게 4 단계인데 마지막 레벨 4 에서 침대에서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제목이 뭐예요? 정신지배 성심리. 1 강이 남자 조련하는 기본기고요. 레벨 2 이게 남자를 어떻게 꼬셔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남자 꼬시기. 꼬셨잖아요. 그럼 매달리게 만들어야죠. 남자를 어떻게 매달리게 만드느냐. 레벨 4 침대에서 어떻게 남자를 정신을 지배하느냐. 단순히 섹스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잠자리 태도의 얘기입니다. 요거 들으시면은요 남자 죽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지하게 야합니다. 그거 이게 들어와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이 쇼크 먹으세요. '정말 이렇게 한다고요?' 예, 정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꼬셨던 상간녀들은 다 그렇게 섹스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 가지고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요.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위협을 감수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걸리면은 이혼 소송도 당할 수 있고 상대방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낙인도 찍힐 수 있고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 섹스를 해 봤는데 '아 내 마누라보다 재미가 없어.' 내 와이프랑 섹스할 때는 진짜 재밌었거든. 막 진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테니스 경기하는 것처럼 막 빵빵 치고 막 이렇게 신나게 했는데 그 상간녀랑 섹스하니까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 그런데 위협을 감수하고 계속 바람을 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외도가 적발돼서 생길 만한 위협을 감수하고도 그 바람을 피울 만한 섹스가 상간녀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간녀는 대단하게 섹스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왜 성교육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 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 부인이 성격이 겁나 더러워. 그리고 여자로서 매력도 하나도 없어. 말도 안 통해. 근데 섹스만 잘해. 그거는 결혼 대상은 아니잖아. 결혼 대상. 그냥 말 그대로 섹스 파트너지. 그런 섹스 파트너는 상간녀는 될 수는 있어. 근데 결혼까지는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인이잖아요. 정실 부인이잖아. 그러면 어떤 것부터 돼야 돼요? 일단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괜찮은 여자가 되어야 돼요. 남편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하루 종일 섹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전에 눈 감을 때 침대에서 손잡고 뽀뽀하고 안고
서로 스킨십하고 이게 마지막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부터 해결해야 되고 괜찮은 사람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부터 되고 그다음에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편을 리드하는 아내가 돼야 된다. 마지막이 성이다. 들어오셔서 일단 성심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하기 이전에 그것만 덤비면은 남편들 뒤집어지고 도망칩니다. 왜 그러냐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여자가 아니라서 갑자기 섹스하자 하고 덤비면 남편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일단 괜찮은 사람, 괜찮은 여자가 먼저 되시고 그다음에 남편을 리드하는 침대에서 끝내주는 여자가 되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